입 냄새, 잇몸 출혈? 치과 가지 말고 부엌으로 가세요. 소금 반 티스푼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윤재현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잇몸이 또 부었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나?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약국에 가서 비싼 구강 세정제를 사거나 치약을 바꿔보거나 결국 치과를 찾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분 부엌 찬장에 이미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소금입니다. 하루 3번, 2분씩만 투자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치과 방문 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입냄새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목감기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민간요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021년 국제구강위생학 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0.9% 염화 나트륨, 용액소금물이 구강 내 유해균을 58%까지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저널에서는 등장성 식염수, 가글이 인후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아니, 그냥 소금물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요?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한 달만 규칙적으로 해보라고 권한 후 다시 찾아오신 환자분들은 거의 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 78세는 매년 겨울마다 목감기로 2주씩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기 없는 겨울을 보내셨대요. 윤 선생님,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비싼 약 먹는 것보다 더 좋네요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 81세는 평생 잇몸 출혈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치과에서 잇몸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뭐 드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소금물 가글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염증 부위에서 염증 물질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목과 입안에는 매일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이 쌓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날에는 이것들이 염증을 일으켜 목이 아프고 붓고 기침이 나게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면 마치 더러운 그릇을 뜨거운 물에 담가 기름기를 불리듯 염증 물질들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옵니다. 둘째, 소금은 뛰어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미생물학 연구에서는 소금이 세균, 세포막의 삼투압을 변화시켜 세균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입안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충치균, 잇몸 염증균, 입냄새를 유발하는 균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캐나다 구강보건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이 구강 내 유해균 수를 50-60%까지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소금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프랑스 면역학 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구강 및 인두, 점막의 면역 세포를 자극해 방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목에는 편도선이라는 중요한 면역 기관이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 편도선을 적절히 자극해서 면역 체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깨워서 감기와 염증에 맞서게 해주는 겁니다. 넷째, 소금물은 구강 내 산도 pH를 조절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치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부가 산성화되면 충치균이 번성하고 치아 범랑질이 약해지는데 소금물은 이런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 발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고 이때 충치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 소금물 가글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금은 우리 몸에 너무나 친숙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혈액, 땀, 눈물 모두 약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죠.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일본 구강위생학회에서는 0.9% 농도의 소금물이 구강 점막의 가장 이상적인 농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과 소금 반 티스푼 약 2-3g이면 됩니다. 천일염이나 정제소금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소금을 선택하세요. 요오드 성분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알레르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가 없는 소금이 점막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약 40-45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스위스 임상치의학 저널에서는 40-45도의 온도가 구강 세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소금 양은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너무 많으면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 티스푼은 약 2-3g 정도로 이 농도가 구강 내 세균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15초 정도 천천히 입안을 헹궈주세요. 그 다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으르렁 소리를 내며 목 깊숙이 가글을 30초 이상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소금물이 목 뒤쪽까지 닿게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 컵을 2번에 나눠서 총 1분 정도 가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미국 이비인후 과학회에서는 30초 이상의 가글이 인두 후벽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가글 후에는 소금물을 반드시 뱉어내세요. 절대 삼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글 후 30분 정도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항균 효과가 지속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하루 4번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우리 입안에서는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소금물 가글을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일 예방치의학 저널에 따르면 아침 구강 세정은 하루 종일의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 뒤.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가 충치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죠. 식사 30분 후에 가글을 하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여사 72세는 충치가 자주 생겨 고생하셨는데 식후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충치 없다고 들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외출 후 귀가했을 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수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 씻기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유해 물질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출 후 구강세정은 상기도 감염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정수 어르신 84세는 바깥에 다녀오면 꼭 소금물 가글부터 해요. 그 후로 환절기에도 감기가 안 걸려요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넷째, 잠자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감소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 소금물 가글은 밤사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75세는 잠자기 전 가글하면 아침에 입 냄새가 없어요. 이제 남편이 아침에 얼굴 가까이 와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4번,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 아침과 자기 전 이 2번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일본 예방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회 이상의 규칙적인 구강 세정만으로도 호흡기 감염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특별한 상황에 맞게 자연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권해온 특별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소금물.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더해 보세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영국 호흡기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호흡기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영 어르신 76세는 밤마다 기침이 심해 잠을 못 주무셨는데 생강 소금물 가글을 일주일 하신 후 밤에 기침 없이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베이킹소다 소금물.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 냄새가 심할 때 좋습니다.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씩 4티스푼 넣어보세요.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빠르게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입안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 저널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pH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충치 위험을 줄이고 구취 원인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이태영 선생님 68세는 입 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셨는데 베이킹소다 소금물로 가글하신 후 이제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프로폴리스 소금물. 면역력이 약하거나 잇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든 천연 항균 물질로 상처 치유와 염증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 치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가 잇몸 염증을 줄이고 치주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미경 여사 71세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셨는데 프로폴리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이제 양치할 때 피가 안 나고 잇몸도 단단해졌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 소금물 가글은 각각의 증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강즙은 목감기와 기침에, 베이킹소다는 충치와 구취에, 프로폴리스는 잇몸 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런 특별 가글은 매일 하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1-2주 정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금물 가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Q1. 소금물 가글하면 치아가 상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호주 치과학회 저널에 따르면 0.9%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항균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금물은 오히려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진한 농도는 피하세요.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비율을 지키면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Q2. 고혈압인데 소금물 가글 해도 될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삼키지 않고 뱉는 것이므로 체내로 흡수되는 소금의 양은 미미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구강 세정용 소금물은 혈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염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심각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보다 소금물이 더 좋은가요? 상업용 구강청결제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알코올이나 합성 성분이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구강 내 유익균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덴마크 구강미생물학 연구에서는 일부 상업용 구강청결제가 장기 사용 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유래, 부작용 거의 없음, 비용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유익균은 보존하면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사용해도 부담 없는 경제성이 큰 장점이죠. Q4. 아이들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될까요? 아이들도 가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통 5-6세 이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을 삼키지 않고 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소아치 과학회에서는 5세 이상 어린이에게 적정 농도의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는 농도를 약간 낮추어 물 한 컵에 소금 14티스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너무 짜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Q5. 소금물 가글이 정말 입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은 혀 뒤쪽과 목구멍에 서식하는 현기성 세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나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세균의 수를 줄이고 세균이 생산하는 황화합물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첨가하면 악취 제거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에서는 소금물 가글이 구취 원인균을 45%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추거나 양치컵 옆에 소금통을 두는 등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대만 건강행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보통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2달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소금물 가글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에요. 마치 양치질 안 한 것처럼요. 이렇게 습관이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감기도 더 자주 걸리는 거야. 구강 관리는 이제 늦었어. 정말 그럴까요? 제가 35년 동안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0대에도 자신의 치아를 모두 간직하고 있는 분들, 80대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건강 습관의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현명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귀, 코, 목만 진료해온 저 윤재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관리를 위해 비싼 치약, 고급 칫솔, 여러 구강 세정제를 구매하시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저렴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소금 반 티스푼만으로도 구강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약품들이 계속 나오지만 인체의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합니다. 2022년 유럽 예방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단순한 일상, 습관이 복잡한 의료 처치보다 더 지속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처방은 생활 습관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습관이죠.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94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소금물 가글을 하셨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치과 한번 안 가봤어요.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사과도 베어 드시고 견과류도 잘 드신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화영 선생님 81세은 윤 선생님, 제가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입 냄새도 없어졌어요. 손녀딸이 할머니 입에서 냄새가 안 나요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조성호 어르신 85세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소금물 가글을 해요. 우리 집은 감기약을 살 일이 거의 없어요 라고 자랑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건강법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효과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할 일, 소금물 가글. 식후 30분, 외출 후, 취침 전 이 4번의 시간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시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입 냄새가 걱정이신가요? 치과 방문이 두렵나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시나요? 목감기가 자주 생기시나요? 이제 치과나 약국으로 가기 전에 부엌으로 가보세요. 소금 반 티스푼이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법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건강에 찾아온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 변화가 평생의 건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 냄새, 잇몸 출혈, 치과 가지 말고 부엌으로 가세요. 소금 반 티스푼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